네,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에는 보합권이 끝났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전체적으로 시세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 시세하고 연동되는 이슈, 그리고 호재거리,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부터 발생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술을 포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그리고 미국으로 가면 SMR이죠. SMR이 우리가 아는 소형 모듈 원자로 요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요거는 심볼을 따다가 붙인 거고요. 여기에 이름은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이쪽에 대한 강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왜 그럴까요? 뭐 기후 위기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그런데 전기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우리가 전기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원초적인 내용, 그쵸? 원초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무탄소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탄소 에너지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하자면 수소가 있는데 수소보다 원전이 더 지금은 더 빠를 수밖에 없죠. 원전 같은 경우에 SMR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2030년대 중반 정도에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서 SMR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게 뭐 지수에 대한 움직임,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 이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뉴스케일 파워의 움직임. 그렇죠.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입니다. 자, 보시면 SMR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미 고가 돌파를 만들어냈죠. 미국 시장의 거래 규모는 한국 시장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있는 게 미국 시장이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움직임을 봤을 때 이런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강하죠.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강하면 뭐가 강하죠? SK 하이닉스 강하고, SK 하이닉스가 강하면 뭐가 강하죠? 엔비디아가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SMR 강하면 그 뒤에 뭐가 오죠? 한국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SMR이 강하려면 미국 정부에서 SMR 도입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자,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지금 우리 기술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 5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2,700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쭉 빠져가지고 2,000원을 위협해버렸고, 그리고 여기서 62평도 이탈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정배열 구간에서는 주가가 뭐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정배열 구간에서 고가에서 이격 발생했고 여기서 쭉 떨어져서 62평까지는 이런 식의 움직임도 나올 수 있지만, 여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 원전이 뭐 단순히 기업에서 하겠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국가 차원에서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단계별로 변동하는데 약간 조금 시간이 걸리고,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개발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시간 소요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지금 원전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뭐 나쁘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하거나 그런 상황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매매할 때 2주 기한을 잡고 매매를 하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산을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차례대로 한번 보여드리면 두산 먼저 거래를 했고요. 이쪽 구간이에요. 5월 달에. 그리고 나서 우리 기술을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순차적으로 온 거예요. 두산이 가장 강했으니까 두산 쪽으로 먼저 매매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 기술 쪽으로 바로 치고 갔으니까 우리 기술 쪽으로 매매를 했고, 그리고 뒤 이어서 매매를 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연결을 시킨 거죠. 이런 식의 상황을 내가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었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이 정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쭉 확대를 시켜서 보여드리면 1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495%고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본다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매매를 했다는 거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쪽에서 한번 사고 이쪽에서 한번 샀는데 평균 가격 따지면 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2만 원 정도까지 단가를 맞춰 놨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자, 뭐 두산이나 그런 종목군들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14.7%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술을 보더라도 제가 5월 달에 매매한 경우 보면 매수, 매도 23%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매매한 종목을 골라봐라 그러면 여기 뭐 6월 3일 태성, YC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5월에서 6월을 넘어오는 이 구간에서는 50% 정도의 수익을 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기술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고가 돌파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쵸?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 구간에 맞춰서 내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하나예요. 우리 기술은 고가까지, 그쵸? 2,700원까지 돌파를 합니다. 근데 고가부터 저가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돌파하는 구간에서 충분하게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또 보내야 돼요. 이 구간을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선행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게 두산입니다. 자, 두산이 지금 여기 세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근데 특이하게도 고가 돌파도 두산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파동의 그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두산이 가장 강한 움직임 을 보였고, 그리고 먼저 가격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 기술로 이어졌고, 그리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어졌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22,000원 이 고가 돌파 시기에 발생했었던 1.4조 정도의 거래가 들어오기까지 두산의 시세를 확인했고 우리 기술의 시세를 확인한 거죠. 지금은 자금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조금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본다면요, 우리 기술은 뒤에서 따라가는 종목이 될 거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수급이 몰려 들어가면서 이쪽이 대장주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수급상 위에 있으니까요. 근데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술도 못지않게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워낙에 원전 쪽에 조금 안 좋은 그런 시점을 너무 오래 보냈어요. 거의 한 10년 이상의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기술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는 사실상 원전 테마가 남아있질 않죠. 이쪽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지금 고가부터 떨어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 하나만 보자. 미국 쪽에서 집중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끌어가면, 그쵸? 이 두 나라가 이끌어가면 원전 쪽은 그냥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가격을 맞춰서 어떻게 매매할지 그 내용을 무조건 추적을 하고 관찰을 해야 되지만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 확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자.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매매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 즉 우리 기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러면 가격이 먼저 뜨는 그 구간을 내가 가격을 기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가격 분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